예전에 마케팅 교육을 진행을 하면서 많은 대표님들의 원고를 피드백 드렸었는데요. 블로그 글쓰기 능력, 기획력, 키워드를 이렇게 선정하면 노출 무조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싶을 때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블로그로 매출 성장을 꿈꾸는 우리 왕초보 대표님들을 위해서 네이버 블로그 상단 노출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솔직히 네이버 상단 노출 진짜 쉽거든요. 키워드 선정하고 네이버 알고리즘만 알면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화케팅입니다. 지난 시간을 버는 사람들 유튜브에 제 첫 단독 영상이 올라갔는데 키워드 선정 관련해서 찍었던 영상이 생각보다 조회수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할 때가, 만약에 김포 필라테스가 월 검색량이 2,000건 정도 돼요. 그리고 장기동 필라테스라는 지역 키워드가 월 200건밖에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200건밖에 검색을 안 하는데 얼마나 문의가 오겠어? 약간 이렇게 착각을 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문의 전환율이 높은 거는 이 지역 세부 키워드가 훨씬 더 높아요. 그리고 지역 세부 키워드부터 잡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일단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사람님들을 위해서 어떤 선물을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굉장히 쉽지만 우리 왕초보 분들은 잘 모르시는 것들, 네이버 상단 노출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네이버 상단 노출은 나 블로그 좀 해 라는 한가닥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쉬운 내용이지만, 우리 왕초보 분들한테는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네이버 상단 노출을 시켜야 되는지, 알고리즘과 키워드 선정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네이버 블로그 키워드 잡고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예전에 있던 네이버 로직이나 알고리즘까지도 알아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교육을 진행을 하면서 대표님들께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네이버 블로그를 사용해서 블로그에 글을 작성을 하고 상단 노출시켜서 매출 성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이버 알고리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네이버 알고리즘 예전에 무엇이 있었고 정의가 어떻고 이렇게 달달이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네이버가 추구하는 방향성이 무엇인지, 어떠한 글을 상단에 노출시켜 주는지 전체적인 흐름만 파악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5년 10월 네이버는 리브라 알고리즘이라는 걸 만들어냈는데, 이 당시 네이버의 목적은 딱 하나였어요. 너네 다음이나 구글 이런 거 사용하지 말고 우리 거 사용해, 네이버 사용해. 그리고 네이버를 많이 사용을 하면 너네 거 좋은 점수를 주고 작성한 글을 상단에 노출시켜 줄게. 이게 목적이었던 게 이제 리브라 알고리즘이거든요. 글의 퀄리티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사용자가 필요로 한 내용들, 정보들을 담고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로지 포스팅을 많이 하는지가 중요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1일 10포스팅? 이런 걸 한번 들어보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사업자들이 작성하는 글, 그리고 고객들을 위해서 중요한 정보들을 담은 글들이 아무 내용도 없는, 알맹이도 없는 글들에 묻혀가지고 노출이 안 돼요. 그리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키워드를 검색을 할 때는 어떠한 필요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검색을 하는 건데,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을 얻지 못하고 다 쓸데없는 내용의 글들, 오로지 양만 채우기 위해 작성한 글들만 상위에 노출이 되어 있다 보니까 네이버 이탈률이 생각보다 높아지게 됩니다. 다들 구글로 빠져나가요. 그래서 네이버가 한번 알고리즘을 변경하게 됐는데, 그때 등장한 게 이제 바로 C랭크 알고리즘입니다. 이전에 리브라 알고리즘 때는 글의 퀄리티가 중요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질보다는 양, 이게 중요했다면 이제는 질에 중심을 두게 돼요. 고객이 필요한 정보를 담은 글, 즉 키워드와 문맥의 연관성 등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이제 노출을 시켜주게 되는데, 이때도 허점이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일부 대행사들, 흔히 말하면 어뷰징이라고 하거든요. 즉 불법 프로그램이에요. 인위적으로 트래픽을 조작한다던가, 아니면 악의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상단에 노출을 시킨다던가, 이 방법들로 글을 상단에 노출시키자 네이버는 한 번 더 알고리즘을 변경을 하게 되는데, 이때 등장한 게 다이아 알고리즘입니다. 네이버가 계속해서 알고리즘을 바꾸고 있어요. 근데 지금 상단 노출에 기반이 되는 알고리즘은 다이아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반드시 집중을 해주셔야 되는데, 다이아 알고리즘의 핵심은
글의 전문성은 그대로 가지고 가요. 즉 C랭크 알고리즘을 적용을 하되 고객들이 좋아하는 글들을 반영을 한다라는 건데,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싶으실 수 있잖아요.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글을 포스팅을 하면은 바로 노출이 반영되지는 않아요. 1차 반영과 2차 반영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 반영이 되는데, 1차 반영 때는 C랭크 알고리즘이 적용이 됩니다. 즉 원고의 전문성, 그리고 고객에 필요한 정보들을 담고 있는지, 키워드와 그리고 문장의 문맥, 이런 연관성 등을 파악을 해서 1차 반영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2차 반영 때는 고객이 원하는 글인지 좋아하는 글인지를 판단을 하는데, 이걸 무엇으로 판단하냐? 블로그 하단에 보면은 공감과 댓글 달 수 있잖아요. 이런 소통 관련해서, 그리고 고객이 글에 얼마나 머무르는지, 이런 체류 시간 관련해서 이런 여러 정보들을 바탕으로 고객들이 이 글을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판단을 하고 2차 반영을 시켜주게 됩니다. 이게 다이아 알고리즘의 핵심인데요. 이 이후로도 네이버는 고객의 편의성을 위해서 알고리즘을 조금씩 변경해 왔어요. 예를 들어서 다이아 다음에 다이아 플러스가 나왔고요. 에어서치가 나왔고, 지금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가장 많이 보이는 UI 형태인 스마트 블록, 이것처럼 계속 고객의 편의성을 위해서 매주 업데이트를 하고 변경을 해가고 있는데, 지금 상위 노출의 기반이 되는 거는 아직 다이아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상위 노출 되게 간단합니다. 키워드를 제대로 선정을 하고 다이아 알고리즘에 맞춰서 고객들이 원하는 정보를 담고 고객들이 이 글을 계속 읽을 수 있게, 이 페이지에 머무를 수 있게 유지하는 것, 이게 상위 노출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네이버 알고리즘에 대해서, 네이버가 어떠한 글을 추구하는지, 어떠한 방향성으로 글을 작성을 했을 때 상단에 노출시켜주는지 전체적인 흐름을 봤다면, 지난 영상에서는 키워드 선정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지금은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예시를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예시를 들을까 고민을 했다가 지난 영상에서 키워드 선정법 관련해서 설명을 했을 때 필라테스 예시를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로 예시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김포 필라테스를 검색을 해볼게요. 김포 필라테스를 검색을 하면은 스크롤을 내려서 보면은 김포 운양동 필라테스, 김포 장기동 필라테스 등 여러가지 인기 주제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네이버가 유지하고 있는 형태인 스마트 블록입니다. 스마트 블록은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그거와 관련된 연관 키워드, 그리고 인기 주제들을 같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스마트 블록인데요. 스마트 블록의 핵심은 네이버가 예전부터 최적화 블로그의 영향력을 줄이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어요. 지난번 영상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블로그에는 지수라는 게 있고요. 이 지수에 따라서 상단 노출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최적화 블로그만 맨날 상단에 노출이 돼 있으면 새로운 사용자들이 블로그에 글을 작성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내가 쓴 글들이 노출이 안 될 텐데 뭐하러 블로그를 시작을 하겠어요. 그래서 네이버가 계속해서 고민을 하다가 현재 스마트 블록의 형태에서 최적화의 영향력을 최대한 줄이려고 만들어 놨는데, 인기 주제들에 노출된 글들의 경쟁도를 보시면요, 대부분 최적화 계정보다는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일반 계정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기 주제들만 잘 작성해서 노출을 시키더라도 충분히 상단에 노출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키워드를 선정을 할 때 메인 키워드가 있고, 메인 키워드보다 중요한 특정 키워드, 그리고 지역 세부 키워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는 지난 영상을 반드시 참고해서 와주시고요. 특정 키워드와 세부 키워드를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김포 필라테스를 검색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키워드를 작성할 이유는 없겠지만 고촌 필라테스 장점이라는 키워드가 인기 주제에 있는데 월 검색량이 0건이에요. 그러면 이 키워드 작성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될까요? 이 키워드는 작성해야죠. 왜냐하면 월 검색량이 0건이지만 이 인기 주제로 작성을 해서 내 글이 상단에 노출이 된다면, 그리고 경쟁도도 낮아서 사실 상단에 노출시키기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글이 상단에 노출이 돼서 김포 필라테스 인기 주제에도 뜬다면은 이 키워드는 월 검색량 0건이 아니라 김포 필라테스의 월 검색량이 2000건이라고 한다면
고촌 필라테스 장점이 월 검색량이 0건일지라도 인기 주제에 노출이 된다면 얘는 2000건이랑 똑같은 월 검색량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김포 필라테스가 궁금해서 사람들이 검색을 했을 때 내 글이 노출이 될 테니까요. 두 번째는 김포 필라테스 같은 메인 키워드 그리고 스마트 블록 말고 기본 인기 글이 있어요. 장기동 필라테스를 한번 검색해 볼까요? 장기동 필라테스를 검색을 했을 때 스크롤을 밑에 내리면 건강의학 인기글이라고 노출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앞에 주제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고 인기글이라는 형태가 중요한 거예요. 앞에 주제 같은 경우에는 건강의학, 예를 들어 패션 미용, 아니면 일상 잡화, 아니면 여행 등등 키워드에 따라서 카테고리를 분류해 놨을 뿐이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인기글이라는 형태인데, 앞서 스마트 블록은 최적화의 영향을 최소한으로 만들어 놨고, 그리고 다이아 알고리즘과 C랭크 알고리즘 중에서 C랭크 알고리즘이 조금 더 영향력을 미치는 로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체류 시간이나 좋아요, 댓글 등의 이런 소통이 적더라도 원고에 담고 있는 전문성이 중요했다면은 이런 인기글 같은 형태는 예전에 뷰탭을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카페도 그렇고 지수도 그렇고 이걸 합쳐놓은 형태가 이제 인기글 형태인데, 이때는 C랭크 알고리즘 플러스 다이아 알고리즘까지도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내용의 정보를 담고 이 글을 작성했는지도 중요하지만 고객들의 체류 시간을 높이는 일, 공감이나 소통을 만들어내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네이버가 최근에 6월 13일쯤인가 새로운 UI를 하나 더 만들어내는데요. 아마 이런 UI 형태는 더 월 검색량이 적고 경쟁도도 낮은 키워드에서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아까 예시 들었던 고촌 필라테스 장점, 이 키워드를 한번 검색을 해보면요, 얘 형태가 되게 이상한데 노출된 것들을 보면은 웹사이트 탭과 유튜브 탭과 그리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인기글 탭을 전부 합쳐놓은, 그리고 구글의 형태처럼 통합 검색 탭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각각 키워드마다도 UI가 전부 달라요. 방금 세 가지를 설명을 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스마트 블록, 두 번째는 인기글, 세 번째는 통합 검색 탭. 이거에 맞게 전략을 짜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네이버 상단 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네이버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는 키워드 선정 관련해서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어떠신가요?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이 여러분들께 선물이 되셨을까요? 오늘은 네이버 상단 노출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상 어렵지 않아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키워드를 선정하는 법을 알고 네이버가 추구하는 방향성,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판단만 하면 사실상 상단 노출 별로 어렵지 않고요. 상단 노출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 하면은 이제 글을 쓰는 거잖아요. 어떠한 사람한테 배우는지도 중요하지만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내 거에 맞춰 적용하고 응용하고 실천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우리 사람님들이 직접 해볼 수밖에 없어요. 직접 글을 작성을 하고 연구를 하고 어떻게 하면 고객의 마음을 움직일까, 어떻게 하면 내 강점을 고객들에게 어필할까, 이 부분은 직접 연구를 해보면서 적용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 궁금한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 채널이나 아니면 유튜브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답변을 드리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로 매출 성장을 꿈꾸는 우리 왕초보 사람님들 언제나 응원하고 감사합니다.